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구직한 친구들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은영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예쁜 친구인데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좀 안 지켰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철학들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심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게 저 친구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수업 때도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 할지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좀 아쉬운 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시한 연봉, 사실 엄청 요새 팀노바 연봉 제시하는 것도 기존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쉬운 도전 아니에요. 왜냐면 전문대 회계과고 뭐 학교가 전문대로서도 엄청 막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은영이 본인도 인정을 하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구직기간 2주 만에 원하는 회사에 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본인이 잘하면 사수가 있건 없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수가 좀 이상한 회사를 가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제 기준엔 아쉽지만, 이제 은영이가 기존에 이제 전문대 회계과 나와서 원래 다니던 이제 회계 쪽보다는 연봉이 막 1000만원 이상, 1500인가 1600인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 그 정도로 사실은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서 회사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뭐 잘 가는 걸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잘 나가고 뭐 본인도 만족스러워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부르던 연봉으로도 오퍼 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보다 지금 선택한 회사가 더 끌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살짝 낮게 갔어요. 제시한 연봉보다 한 200~300 정도 수준 낮게 갔는데, 그 두 곳이 되게 괜찮았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는데 그 두 곳 중에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 깎은 데가 있고 200 깎은 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승원이는 고졸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고졸이죠. 왜냐면 자퇴를 할 건데, 저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얘가 컴공인가 그 1학년인가 2학년 다니다가 그런 걸로 아는데, 근데 하나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똑같은 루트잖아요. 이 친구도 병특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좀 같은 루트예요. 같은 루트로 좀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물론 이 친구는 IT 병특을 한 건 아닌데 좀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겹치는 게 좀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살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현업을 좀 먼저 가서 하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제시 연봉을 무조건 맞췄고요. 당연히 맞추죠. 왜냐면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가이드 선에서 회사를 골랐어요. 그래서 2주 정도 걸렸고, 2주도 사실 거의 안 걸려요. 보통은 이제 그 전에 결정이 됐는데, 이제 주 단위로 치면 한 2주 정도 되더라.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잘 갔어요. 이 친구가 간 회사가, 잠시만요. 여기가 레버티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레버티라는 회사를 갔고, 이제 대벽이는 이제 30대예요. 그러니까 31살인가 이제 올해 32살인가 그럴 건데, 컴공을 졸업을 했는데 제대로 구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막 자신감도 너무 떨어져 있고, 막 굉장히 낮은 그런 자존감 이렇게 너무 느껴지는 친구였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응용 2단계 올라왔을 때 얘는 뭐 포기할 것 같네 라고 딱 잠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마 기존에 저희가 팀노바가 커리큘럼이 이제 여러 갈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고전적으로 이렇게 한 커리큘럼에서 두 갈래로 딱 갈라져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기계현 팀장님이 담당하는 인공지능 쪽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응용 프로그래밍 쪽이 있었는데 서비스 특화죠. 뭐 그래서 게임이나 뭐라고 했지? 게임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 막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제가 가르치고, 이제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도 서비스적 색채를 많이 띠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그 플랫폼 회사에서 많은 플랫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쪽도 이제 대학원처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분야를 그냥 기계인 팀장님이 담당을 하고, 제가 이제 서비스 색채가 가진 인공지능 쪽은 제가 담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 커리큘럼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창업을 목표로 두고 있고, 실제로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내고, 팀노바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인 거죠, 이게. 새로운 커리큘럼인데, 그래도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팀 프로젝트가 한 6주 정도 개인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팀 프로젝트 옮기고 끝까지 잘 버틴 친구. 아마 팀 프로젝트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봉을 더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친구 있죠. 이 두 친구는 개인 프로젝트 한 친구들이에요. 연봉을 제시 연봉보다 좀 낮게 가거나, 아니면은 그 연봉을 그냥 그 딱 부른 대로 그냥 받고 가거나 이렇다면, 이제 대벽이나 윤혁이는 팀 프로젝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 말고도 이제 원용이라는 친구도 있고, 이제 이 팀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매년마다 더 혁신을 거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제가 딱 집에서 몽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공상을 하고 몽상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어떤 논문들도 찾아볼 때도 있고, 어떤 관련 뭐 근거들이나 뭐 영상 매체 뭐 등등 뭐 따지지 않고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결론에 딱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팀노바 커리큘럼을 바꿔요. 기존 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꾸는데, 그때 이제 팀 프로젝트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팀 프로젝트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만든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거를 소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팀노바 수료생들의 구직 결과에 있어서는 100% 모두 취업했고 모두 고연봉으로 취업했습니다. 업계에서 동일 학력 또는 동일 학력을 떠나서 그냥 웬만한 경력자들이 받는 연봉을 받고 가는 게 팀노바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보통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것 중에 감각적인 것들도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떤 개인이 이거를 모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것들에 이제 도달해서 만든 팀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연봉을 보통은 더 받습니다. 더 준대요. 200에서 300 정도 더 준다고 하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주 구직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오퍼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건데, 주시고 난 다음에 대벽이한테 연봉 더 줄 테니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쿨하게 우리랑 일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간 회사는 브레인키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블록체인 아니면은 요새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파트장들한테 물어봤는데, 윤혁이는 티나3D라는 회사를 갔네요. 승원이는 레버티, 브레인키즈. 근데 그 정도로 잘해요. 잘하고, 물론 이제 제 눈에는 물 밖에 내놓은 애들,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제 기준과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신입으로서는 슈퍼 신입이지. 근데 제 기준에는 아직 더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가 팀노바에서 목표로 하는 이제 돈 잘 버는 CTO, 그리고 업계에서 존중받는 CTO급이 되려면은 아직 좀 멀었죠. 어쨌든 열심히 정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쟤네 왜 이렇게 적당히 한 6개월 교육해도 되겠는데 쟤네는 왜 저렇게 좀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업계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만 바라보고 더 잘하는 애들 만들려고 하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내지도 못할 텐데 이런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취향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은영이도 전문대 회계과 나온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고, 그리고 워낙에 자본주의에서 연봉을 적게 받던 친구기도 하고, 물론 다른 분야지만, 승원이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학교 다시 복학하려니 앞이 참담한 거지. 그래서 팀노바를 두드린 그런 친구들. 그리고 대벽이도 컴공 졸업해서 구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자꾸 좌절에 쌓이고 나이는 먹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럼 윤혁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윤혁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0대 후반이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보통 대부분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엄청나게 막 잘 나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비율이 높진 않죠. 대부분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애매한 친구들. 근데 애매하고 아니면 좌절을 많이 겪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노력이 뭔지 보여주고 그 노력의 방향들을 잘 설정해서 후천적인 천재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업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 좋아하는 회사들 중에 보면 경력 많은 사람들이 보통 면접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석박사 이상, 석사까지는 진짜 제대로 공부하신 분 아니면은 그냥 그렇고, 이제 박사급 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시장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괜히 되게 재수없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재수없다는 기준이 뭐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 어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똑똑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했고 그걸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떳떳한 거예요. 떳떳했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새벽 4시, 그러니까 새벽 3, 4시까지 하는 건 일상이었고, 20대 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남들 주말에 놀러 다닐 때 나는 20대 때 여행 간 기억이 2번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제가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열등감도 되게 많았고, 나의 부족함에 도대체 뭘까,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부심이 상당한 겁니다. 한 업계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결과를 낸다는 건요, 그거는 그만큼 많이 희생되어져야 될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20대를 그렇게 많이 보냈고, 그래서 연애도 많이 못했고,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막 바쁘니까 뭐 연애도 안 된 케이스도 있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렇게 어떤 많은 희생들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쌓여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말 엘리트가 되는 느낌이 뭐고, 업계에서 동급 대비 정말 환영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애들한테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대벽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승원이는 좀 낙천적인 친구라 뭐 이렇게 그냥 뭐 둘이 해피했지 공부할 때. 은영이 같은 경우도, 은영이도 뭐 이뻐하는 친구지. 이뻐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좌절이 좀 덜해. 근데 이제 대벽이 같은 친구는 아무래도 짠하죠. 얘가 그니까 표정 자체가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30대까지 그렇게 좌절을 겪고 난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취업할 때 너무 좋았어요, 표정이.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연봉도 더 웃돈을 받고, 많은 회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막 대백에 자신감이 넘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이는 이제 팀 프로젝트 한 친구예요. 팀노바 내부 프로젝트를 리딩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이 친구도 뭐 엄청 잘 갔죠. 그러니까 대벽이랑 윤혁이가 팀 프로젝트 전후잖아요, 지금. 얘네 둘이 확실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한 번 더 개선하기 전에, 이때 프로젝트는 커리큘럼 자체는 되게 훌륭한데 이제 워낙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개인 프로젝트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개개인을 제가 정확하게 쪼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전 느낌이 많이 안 드는 거죠. 근데 공부할 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왜냐면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들도 아니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와도
암기 위주로 하는 방식으로는 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의 창의성과 여러가지 각 다각적인 측면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지식이 뭐고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해서 수업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커리큘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친구의 레벨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보다 팀 프로젝트로 가면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바꾸고 난 다음에 한 친구들 대벽이 윤혁이는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사업자도 내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실제로 런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제가 이제 런칭 될 때마다 이제 정식 버전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할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봉은 원래 경력자 대우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호의적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윤혁이도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 친구도 사실은 그 친구 나름대로 자신감이 많이 없던 친구고, 제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막 신뢰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설마 나한테까지 그렇게 업계에서 좋아하겠어? 라는 구직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저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보내죠. 그리고 졸업생들도 하나같이 이제 노프틴양 시킨 대로 하면 구직 잘 될 거다, 그냥 시킨 대로 해라 라고 이제 누누이 얘기해도 내부에 있는 친구들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이뻐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 수업하면 제가 많이 혼내거든, 애들은. 넌 이게 모자르고 이거 개선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를 뛰어넘지 제가 극찬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별로라고 이제 보는 거죠. 현재 상황을,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업계 가면은 그 정도 난이도로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좀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강도를 세게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IT 업계 일이라는 게 그냥 평온한 이렇게 일이 있다가 어떤 크리티컬 상황 생기면 확 일이 이렇게 난이도가 튈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때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설픈 실력의 사람들 요 정도까지는 소화하는지 몰라도 요렇게 갔을 때는 진짜 뭐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회사 실력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일이란 게 정말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말 일이 막 정말 만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IT 업계에서 그 상위에 있는 개발자들은 진짜 피지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제 기준에 하는 계산들을 당연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간극을 최대한 빼주는 거죠. 그럼 현업에 있는 개발자는 이런 거 잘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현업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80%는 그냥 그래. 대부분 80% 뭐야? 90%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내가 이 얘기 하면 또 막 100만 안티 막 겁나 생긴 거 아는데, 알지만서도 이제 아마 좀 능력이 좋은 개발자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짜 그냥 월급 루팡이라 그러는데, 막 그런 월급 루팡들이 생각보다 많죠. 예.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상황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애들 뽑는 회사가 그냥 막 멍청하고 호구 같은 회사일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러고요. 오히려 실력 좋은 회사에서 정확하게 봐요. 그러면은 그럼 왜 중소기업 위주로 가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하지만 대기업은 전형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1주, 2주 만에 구직을 시켜서 빠르게 필드를 못 가요. 그리고 대기업은 초반에 들어가면 일을 크리티컬하게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자가 돼서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시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면 보통 한 달 정도 뭐 연수하고 이러면서 쓸데없이 시간 많이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팀이 양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새 개발자 못 간다고 난리거든.
어쨌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밑에 두 개 회사는 저희가 이제 거절을 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가 시간도 없고 이제 지원자도 없어가지고 이제 같이 뭐 좀 하자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창업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두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내부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신경도 많이 못 쓰긴 했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못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요. 그 친구들이 이거를 하냐 안 하느냐 선택하는 거나 학생들이야. 제가 강제로 뭔가 사람들한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하니까. 어쨌든 추천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현재 좀 이렇게 학생들 여러모로 내부에서 정말 정신없거든. 팀노바 친구들이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지. 인생에서 대부분 어떤 공부 못하는 그 상황 같은 경우가 약간 진짜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환경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팀노바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애들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파츠장들도 그렇고 막 그렇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연락 오는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특징이,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지방에서 개발자 못 구한다고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내 스타일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봐봐 여러분, 아까 이거는 진짜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데, 그 개발자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힘들면 연봉을 더 주던지, 심지어 연봉 더 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많이 팀노바 평균 연봉보다 진짜 한 7, 800 더 주는 수준의 연봉을 더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 회사명을 공개를 안 했으니까 뭐 말해도 되겠다. 아무튼 그 뭐 4천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을 제시할 테니까 소개 좀 시켜달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근데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이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 못 구한다고 이제 연락 오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방랑벽이 있거나, 아니면은 방랑벽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걸? 이제 팔자 그런 거 있잖아. 여행할 팔자, 많이 돌아다닐 팔자 있잖아.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서울 경기가 이직하기도 편하고 회사도 많이 모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서울권을 벗어나라고 저는 얘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그 업체 입장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의 미래와 관련된 입장이 있잖아. 근데 저는 학생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 회사의 관계 별로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고집이 있고, 이런 고집은 좋은 고집이잖아. 그 회사 관계를 생각해서 나중에 잘 알고 있으면 학생들 더 뽑아주면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많은 학원들이 그런 게 사실 끌릴 수밖에 없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 학원은 연계된 회사가 많으니 당신들의 구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아니고 학원들.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되게 잘하는 학원생들이 졸업하면, 여러분은 스탠포드가 하버드인데 회사와 연계돼서 어느 회사에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하버드생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걸? 왜냐면 하버드라는 데 나오면 그냥 어디든 자기가 이력서를 쓰면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지금 개발자는 지금 실력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소개해서 막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분야에서 사실 굳이 이렇게 소개가 필요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딴 건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학생들한테는 떳떳할 거거든. 내가 인성이 안 좋고 이런 거는 내가 이해하고, 저 욕도 잘하고 쓰레기 같은 거 맞는데 성격 저 정말 그렇긴 한데, 나는 최소한 약속은 잘 지켜.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성격 거지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고를 해요. 보통은 한 2번, 3번 참고, 심하면 5번도 참고, 진짜 심할 땐 20번까지 참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안 그러면은 사람이 개선이 잘 안 돼. 이게 이 직업 하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니까 그렇게 하지. 저 새끼가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 막, 아, 저 새끼 진짜 되게 못됐다고 나 보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 어떤 학생들이 뭐 인생이 뭐가 되든 말든 그냥 넘어가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지. 어떻게든 그걸 개선하려고 뭐라고 푸시하고 그 약속 지키게 하고 이런 게 사실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안 좋아진 건 있지. 근데 원래 성격 안 좋아요. 그건 유명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성격 안 좋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가 언제 옛날에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근데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건데, 난 근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 안 하는데, 나는 약속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말도 막 이렇게 화나면은 진짜 막 불같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개발자가 더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해서 대벽이와 윤혁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쁨 받고 막 대우받으면서 구직을 하더라. 근데 반면에 이제 지방에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못 구해서 난리더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봐. 누가 같은 돈 받고 지방 가고 싶어. 돈 더 많이 줘도 지방에 가면은 자취해야 되잖아. 주말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지방에 있으면은 나오기 힘들잖아. 그러면 지방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족이 같이 가거나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교육이 좋은 그런 학군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기엔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막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이거는 지방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방 쪽을 이제 연봉 같은 걸 리서치를 해보면, 여러분 대전 쪽에 있는 연구원들 많은 단지는 연봉 존나 높아요. 근데 개발자 쪽은 연봉이 그냥 고만고만해. 그럼 미쳤다고 누가 대전에 가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똑같이 지방인데 왜 카이스트 막 이쪽 막 그 연구원들 출신은 돈을 많이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 연구원들 가는 거지. 카이스트 나오면 서울에 많이 와도 돼. 근데 카이스트에서 뭐 박사학위 따신 분들, 그냥 학사 말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신 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울에 와도 되는데 굳이 대전에 남아서 연구소에 있는 경우 많거든. 근데 그런데 연봉도 높아요. 대전에 있는, 사실 부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구원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있겠어? 괜찮으니까, 그 연봉이나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러니까 가는 거거든.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왜 가겠어? 돈 많이 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래 자본주의에서 뭐 개발자 못 구해지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돈이 적거나 아니면은 그 돈으로 갈 만큼 메리트가 없거나. 뼈를 그냥 한 막 세네 대씩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막 솔직히 지방에서 서울까지 굳이 와가지고 팀노바 막 자취하면서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 여기가 괜찮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이제 괜찮은 그 커리큘럼이나 그런 교육이나 회사의 수준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어쨌든 이거는 지방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확실히 페이가 워낙 낮은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 어떤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간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이직할 때 결국엔 서울에 면접 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되게 피곤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지방에, 아니면 지방에 똑같이 그 필드에서 지방 그 지역에서 그 옆에 또 다른 회사 가면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면 다행인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를 좀 개발자는 좋긴 하죠. 근데 지방 스스로 이제 뭐 물가가 싸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렴하게 뽑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 잘못도 있다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잘못이면 그 지역 자체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안 좋은 개발자들만 보통 가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연고지가 있어서 뭐 그렇게 했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도 지방에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이게 너무 뼈를 너무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게 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편으로는 애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지방에 간 친구는 원래 좀 여행 좋아하고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숙식 제공하는 걸로, 원룸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 원룸이나 이런 거는 더 지방이 싸긴 한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지방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새 막 번화가는 또 그렇게 싸지도 않다며. 지방에서도 잘 나가는 곳은 부산 센텀시티 막 이런 데 있는 곳은 되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백화점도 엄청 크고 그 구경하고 막 차 마시고 놀기도 좋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 가면. 아무튼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참 너무 이게 슬프지만 인정해야 될 현실인 거야. 나 솔직히 말해도 팀넘버, 그러니까 본인들도 팀넘버 팀원들이 잘하니까 연락을 준 거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학원이었으면 연락 안 줬겠죠. 그 다들 자기가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더 잘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쌍하다, 동정이다, 못 구해서 막 슬프다 이런 거를 동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저 공부 너무 못해서 슬퍼요 이렇게 막 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딱 이럴 거거든. 그럼 공부를 하지 그랬어 이런 반응일걸. 그게 잔인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전교 1등은 남들 막 이렇게 그 놀 때 공부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수업 시간 집중하고 이래가지고 전교 1등이 되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근데 꼴등들 보면 항상 놀고 있거든. 제일 불쌍한 건 그거야.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제일 안타깝긴 한데 필기도 열심히 해 심지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은 내가 좀 옆에서 좀 그래 너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참 안타깝다 뭐 이렇게는 해줄 수 있는데 대다수는 공부 안 해서 못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지방에 있어도 만약에 메리트 있는 걸 하려면 옛날에 제니퍼 소프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 파주에 있었는데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막 되게 뭐 복지도 좋고 막 수영장도 있고 회사 내에 막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니퍼 소프트 가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준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음 같은 경우도 제주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뭐 제주도에 있었었고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해보면은 이렇게 자기 메리트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지. 그 나는 사실 내가 지방에서 팀노바를 창업을 했으면 뭐 지금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확실한 거는 지금 수준으로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신 있어요 사실.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잖아. 내가 나한테 배우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할 때 항상 이제 최고를 지향하고 항상 잘하는 걸 지향을 해야 돼요. 기준을 옆에 있는 과장님, 옆에 있는 대리님으로 두지 말고 그냥 기준을 세계적인 레벨로 두세요. 그래야 공부를 한자를 해도 하고 더하지. 옆에 과장보다 좀 더 잘하고 누구보다 좀 더 잘하고 이거 너무 지역적이야. 너무 뭔가 되게 세계적이지 못해. 자료가 널렸는데 뭐 공부 방법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얘기 안 하겠는데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도 쓰고 우리도 리액트 쓰고 우버도 리액트 써. 그 다 똑같은 기술 쓰고 똑같은 매뉴얼 보고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되면 안드로이드 그 매뉴얼 보면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영문 사이트 가면 똑같은 거 업데이트 똑같이 되고 막 요즘같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기술 격차가 많이 안 나는 이런 시장이 없는데 막 정말 막 내가 실리콘밸리 안 가서 그 수준을 못하고 이거 자체는 핑계야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교육으로 그걸 보여줬고 그들이 집중하지 않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 뭐 캐나다에 유명하던 교육기관 다 리서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노버만큼 이 동일 기간에 이 정도 아웃풋 나오는 곳 없어요. 전세계에 압도적이에요. 비슷한 곳조차도 없어요. 정말 막 소위 이제 대박이 났다고 하는 게 에꼴 40이 재벌 프랑스 재벌이 만든 에꼴 40인데 에꼴 40이 아웃풋을 제가 리서치를 하는데 에꼴 40이는 3년제인데 그쪽에서 나온 아웃풋에서 흥미로운 아웃풋이 없어요. 심지어 그 학장이 그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해요. 3년을 했음에도 회사 갔을 때 부족해서 막 잘 못 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 한 명도 못 가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 있는 기업에서 개발자 못 구해서 한국으로 컨택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적 측면에서 문제 있거나 비자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원격 근무를 제한하는 케이스 정도까지가 저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근데 되게 반응 좋아요. 아마존에서도 그 보고서 막 이렇게 우리 한번 면접 진행해 볼래? 라고 이제 우리 수료생들한테 보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엄청 핫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어적 측면 뭐 비자 같은 것 때문에 보통 안 된다 그러지, 비자만 나오면 우리 수료생들 언어랑 비자만 돼서 그러면 보내기만 하면 다들 그냥 두드려 패요. 왜냐, 내가 26년 동안 내가 봐온 이 업계에 아주 진리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막 그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되게 세심하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설계한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세계적이라는 거 그냥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퀄리티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더 노력이 들고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벌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퀄리티,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교육,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를 지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쌓아가는 거죠.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 돈 재벌 만큼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최고라는,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퀄리티, 그리고 나를 겪은 친구들이 업계에서 잘 나가는 거. 물론 1년 반이라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벽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1년 반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 해도 우리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자부심인 거죠. 비교가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잘해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요. 팀노바 졸작들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프로젝트는 인디즈밖에 없는데, 이제 이 친구들 뭐 대벽이도 그렇고 윤혁이도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은영이도 그렇고 승원이도 간접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팀노바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베타 테스트 시작한 서비스들이 더 많고, 그래서 아마 한 2~3개월 안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팀노바가 이제 작년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커리큘럼이 또 한번 개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성향을 띠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육기관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회사처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회사가 가진 단점도 많이 없애려고 해요. 액티브하지 않고 지루하고 고루한 느낌, 그리고 늘 하는 것만 하는 이런 느낌에서 좀 더 혁신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어떤 되게 큰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IT 업계는 정말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은 분야인데, 단순히 학생들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회사원으로 적당히 만들 생각은 없어요. 애초에 최소 CTO는 돼야 된다 우리의 목표였고, 그 이상을 지금은 지향합니다. 그 이상이 뭐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가장 잘하는, 그러면서 실용적인 교육기관을 지향해요. 그래서 실력으로 싸울 겁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은 저희한테 경쟁 상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게도.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지향했던 거는 결국에는 서양 애들 있죠. 서양에 똑똑한 애들 진짜 많거든. 걔네들은 되게 실용주의적인데, 걔네들이랑 다이다이 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방법이나 그런 거를 지향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동일선상에서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그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 해외에 있는 좀 잘 나간다,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곳들인데, 근데 부트캠프 수준에서는 그냥 국내 부트캠프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명문대학교? 근데 이제 명문대는 보통 4년에서 막 6년, 막 이렇게 석사까지 하면 6년, 뭐 박사까지 하면 뭐 11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가지고, 그런 거 차라리 그런 수준을 벤치마킹해서 애들이 1년 반 만에 유사하게 만드는 거에 상당히 더 관심이 많죠. 아무튼 되게 오늘따라 또 뭔가 왜 갑자기 또 헛소리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이 없어요.
하는 게 많아졌어. 근데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사실 매일 하루하루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뭐 그런 걱정들도 더 많고, 막 그런 것들.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적당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고,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직은 젊으니까 40살 넘으면은 조금 이제 내려놓고 살고 싶긴 한데,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러고 싶진 않네요. 재밌어요. 너무 무지장 힘들고, 학생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이렇게 좋게 가고 잘 가면 그냥 행복해. 그 맛에 하는 거죠. 그 맛에. 사실 그 맛에 고전적인 어떤 인성이 훌륭하고 막 도덕적으로 완성돼 있고 막 그런 선생님이 될 생각도 없고, 난 그런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호박씨 까더라고, 뒤에서. 아무튼 어쨌든 차라리 직설적이고 바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못된 사람이 되더라도 저는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진짜 교육인의 참다운 모습이고, 그게 이제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은 그 사람의 인생에 상당히 큰 말뚝 같은 역할이요,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IT 업계에 처음 오는 친구들 잘못 가르치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가진 뿌리가 흔들려 버리고 그럼 흐지부지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친구들을 내가 현업에 있을 때 많이 봤단 말이야. 어설프게 배우고 와가지고. 그래서 뿌리부터, 그래도 그러니까 1년 반이면은 완전히 꼼꼼하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시켜서 애들 보냈을 때, 그 대벽이나 뭐 윤영이 같은, 뭐 승원이도 그렇고 다들 기분 좋게 갔어요. 그 친구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1년 반 동안 함께 고생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 눈 녹듯이,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또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죠. 이 맛에 하는 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좀 그래도.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하면서 팀 프로젝트 할 경우에는 등록금이 많이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나중에 안내를 받으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팀노바가 상당히 왜 이렇게 사나. 아까 나도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요즘엔 그냥 돈이나 그냥 확 많이 벌어놓고 그냥 대충 살까? 건물이나 하나 사놓고 막 월세나 받고 사는 인생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끔 너무 힘들 때 막, 내가 진짜 이 경력에 내가 이렇게 막 머리 쥐어짜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멋있어요. 이게 좋아요. 아직. 근데 나중에 바뀌겠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인지니어로 사는 거, 그리고 선생님으로 산다는 거, 이거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서비스까지 런칭을 하니까 이제 마케터도 돼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결과 좋으니까 너무 좋지. 근데 원래 결과 좋은데 가면 다 까칠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 이제 살아생전에 알렉산더 맥퀸이 컬렉션을 할 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해요. 결국 그 사람은 마약 중독 때문에 죽긴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살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대중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거든.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되게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이런 거에는 항상 그만큼 희생되어지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은 없는데 30대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그래서 20대 때도 좀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30대까지만, 40대부터는 좀 이렇게 좀 비교적 평온하게 살고 싶네요. 아무튼 되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 지금 여기다. 미쳤나봐.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요새 멘탈이 힘들어서 그래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